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노동조합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단판과 투쟁을 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역할. 우리는 지난 철의 노동자 8월 20일자에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통상임금 미래분 적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사측과 교섭합니다. 이 교섭은 교섭권이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체 행동권이 밑받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 중요하죠. 노동조합의 핵심입니다. 역할 중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도에서는 통사임금과 관련해서 교섭 요구는 만도 지부 말고는 없습니다. 교섭 요구는 만도 지부만 했죠. 통사임금. 근데 다수노조인 만도노조는 통사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자라고 했던 겁니다. 교섭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자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 전사 노사협의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합의되지 못했죠. 미합의 또는 불일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통사임금 항목에 대한 확대 적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동부 고발까지 당한 조건에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통사임금 과거분과 미래분을 결정한 겁니다. 7월 말까지는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이것은 이제 소급분이 되니까 과거분에 해당합니다. 8월 1일부터는 미래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최소한 미래분에 대한 것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사측의 처변을 맡길 수 없다. 사측과 통사임금 미래분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면서 세계 노조와 대화를 제안하는 겁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2025년 교섭은 쟁취한 것인가 주는 대로 받았는가. 지난 3년간 결과죠. 교섭 결과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기타를 더하면 다 12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10만 5천 원이죠. 일시금은 150만 원에 5주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250만 원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과급은 이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다시 계산은 되기 때문에 이 절대적 액수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균 수준입니다. 주는 대로 받지 않는 방법은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 주는 대로 받지 않으려면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때라도 써야죠. 때 쓴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단일노조 시절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측 대표가 이랬대죠. 저희가 기억하기에 2009년 정도,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이 2008년에 들어오고
2009년 정도 얘기 같은데 사측 대표가 이랬다죠. 여기서 안을 더 낼 수가 없다. 만약에 더 나오면 제가 개아들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나중에 사측이 마지막 안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제가 개아들 됐습니다라고 했다고 하죠. 이 정도 돼야 주는 대로 받지 않은 겁니다. 최근 평택 공장에 안타까운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4월에 지게차 사고가 있었고요. 뇌진탕을 당했습니다. 7월에 또 지게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목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하나 가공반에서 손이 다 골절됐습니다. 왜 이런 사고는 반복될까요? 사측은 안전 홍보를 하면서 개인 부주의로 보는 시각을 밑에 깔고 있더군요. 하지만 공장은 모든 위험 요소로 가득합니다. 사측이 진행하는 안전 홍보로는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맥락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거를 사측 혼자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난 20일 평택의 정몽원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알려진 바는 최근 지게차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게 이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동자가 죽는 일은 이제 그만 있어야 한다. 이런 기업은 면허를 정지시켜서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변화된 분위기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도 둘러봤다고 하죠. IDB 라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몽원 회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노조거든요. 교섭도 형식적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여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만도지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이 목소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었죠. 직접 정몽원 회장의 움직이는 그곳까지 가서 정몽원 회장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정 회장은 사측 대표한테 전해라 라는 식으로 이 분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결국 사측 대표에게 전한 내용은 첫 번째는 최근 지게차 사고에 대한 현장의 입장, 이 상하차 때 이 집중되는 노동 강도 문제, 그리고 사고 장소가 통로가 협소했던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만이 아니다, 이런 거죠. 특히 7월에 발생한 지게차 사고는요, 이 좁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 소재를 담은 팔레트가 넘어지는 와중에 작업자가 그 넘어지는 걸 좀 막아보려고 했던 과정이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하나는 2012년 직장 폐쇄 후 생긴 경력금 차별을 이제는 해소하자, 이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뇌출혈로 인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해고된 동지에 대한 복직 호소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정몽원 회장한테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 24일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했죠. 노란 봉투법이라고 불리는 핵심 내용은 사용자성이 확대됐습니다. 원청에 교섭 의무가 부여된 거죠. 또 하나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제약됐던 쟁의행위의 범위가 정리하고 근로조건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 결정, 정리행위 문제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쟁의의 범위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 그 역할과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 나눠서 차등적으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플랫폼 노동과 5인 이하 사업장 이런 적용받지 못하는 데가 아직 많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만도에서 최고 경영자는 누구인가? 정몽원 회장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실질적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사용자는 누굴까요? 정몽원 회장입니다. 결국은 만도의 경영 일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과의 담판, 노동조합이 사활에 걸린 과제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과연 전체 조합원 농지들의 권익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최근 사고에 대해서 사측의 당사자의 부주의, 여기에 관심을 쏟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4월 지게차 사고로 뇌진탕을 당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의 사고는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측이 제시할 안전대책이 혹시 갑옷 착용은 아닌지 묻습니다. 우리는 사고 원인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 강도, 52.6세 이르는 평균 나이, 신규 채용 없는 공장 운영을 꼽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의 자체 진단을 넘어서 세계 노조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걸 요구합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협상 전임자 만도노조는 16명, HL 만도노조는 2명, 만도직원 1명이지만 실제는 소수다 보니까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